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김동수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기사입니다. 30대 영클 멈췄나? 8월 서울 아파트 구매 반토막.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60% 가까이 급감한 가운데 6월부터 7월 패닉바잉을 주도했던 30대의 아파트 구매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이 아파트를 사들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6,880건으로 7월 16,002건과 비교해 57.0%가 감소했다. 30대의 매매 비중은 올해 1월 30.4%에서 2월 33.0%로 증가했다가 3월에서 5월까지 30.3, 28.5, 20.90%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내 6월에 32.4%, 7월에 33.4%로 올라갔다. 지난달에는 36.9%로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6월, 7월, 8월에 패닉바잉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30대는 서초, 강남, 송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구에서 최고 구매층으로 떠올랐다. 부동산업계는 30대의 매수세가 진정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청약가점이 낮은 30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회수된 것은 아니어서 전세가 급등이 계속된다면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에 내가 30대였다면 과연 패닉바잉을 했을까요? 아마도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즉 패닉바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30대들은 청약 가점이 낮아서 당첨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집을 영영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패닉바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법인들이 던진 매물 폭탄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30대, 4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까요? 진행될 것으로 일부는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 사면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면 또한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매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최장수 기록 세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은 잡을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면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갈아치우게 된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부처 수장 자리를 3년 넘게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왔지만 지금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 후한 점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역설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된 방침을 선포한 것이다. 사실 문정권 출범 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기를 지나 상승장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었는데 어느덧 경기 사이클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요동치고 청약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다. 여러분, 지난날을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거쳐서 수년간 하락기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LTV라든가 DTI를 최경환 그 당시 부총리가 완화시켰죠. 그 이후 회복기를 거쳐서 꾸준하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상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막아도 생각보다 현금 부자가 많았다. 세금을 높인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를 선택했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밤을 새우며 국리의 대책을 내놔도 자기 돈을 걸고 투자하는 실전 투자자들은 규제의 빈틈을 집요하게 하고 들었다. 김 장관에겐 올 상반기가 가장 큰
고비로 인식될 전망이다. 서울동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크게 요동치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내려올 것인가? 경질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직각을 잡고 박수를 받을 것인가? 예측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김현미 장관은 오늘 23일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8월 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7%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는 64%에 달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여러 차례 김현미 장관 경질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죠. 경질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도 김 장관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과 비평을 논한 적도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김현미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 등 오히려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집값이 불안하면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나온 대책이 바로 강력한 조세 정책인 710 대책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인 84 대책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약발이 서서히 먹혀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는 의문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 인정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동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참모 등 주요 요직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김 장관이 대통령 임기 내 2, 3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장관이 된다면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국민들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2대12 기사입니다. 연말부터 쏟아질 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의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임대주택 물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한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40만 가구가 등록 말소됐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6만 8천호 가구가 추가로 자동 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대다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일 뿐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자동으로 말소되는 등록 임대주택 물량 중 수도권 내 아파트는 7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등록 말소되는 아파트는 최대 4만 가구 남짓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러분,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어느 지역에 살 거냐, 지역별. 그리고 몇 평에 살 거냐, 면적별. 몇 층에 살 거냐, 층별. 그리고 특성별입니다. 조망권이 있느냐, 그리고 일조권이 있느냐. 이런 것이 조건이 맞아도 내가 사고 싶은 거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이 까다롭죠.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좋습니다. 반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 때는 좋으나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없습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지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접지가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 수요가 좋다 보니까
매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단지는 교육 정화구역으로 유해 환경들이 없습니다. 또한 대단지 안에는 그린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는 공동 커뮤니티가 구비되어 있죠. 헬스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체육관, 또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겠죠. 그리고 대단지 인근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 7만 가구, 과연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에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팔기를 원할 것입니다. 임대 수익으로는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도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아파트 거래 가뭄 속에 외지인 수도권 아파트 매입도 급감. 지난달 서울시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354건으로 전체 매매 건수 6,880건에 19.7%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런 양상은 경기와 인천에도 비슷하다. 한편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매입 건수가 전달보다 늘어난 지역은 강원도 420건이 유일했다. 여러분, 지난 8월부터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 거주자가 지방 아파트 구입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들과 법인들의 초강력 부동산 조세 정책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강원도는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늘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도심보다 공기가 맑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에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8개도 중에서 이번 주에도 강원도가 매매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동안은 강원도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 아니면 8위였는데 지금 근자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